예, 오늘은 우주의 9차원 차원수에서 4차원 다음으로 5차원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를 좀 우연히 지금 여기 김제에 와서 그러고, 예전에 제가 마치 최재우처럼 정신병에 걸려서 약 4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니까 거의 4년, 4, 5년? 12, 13, 14, 15, 16 그러네요. 5년이군요. 왜냐면 2012년 2월 달부터 2016년 거의 한 10월? 그때쯤까지 제가 정신병 후유증에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거의 만 4년에 가깝죠. 솔직히 좀 전조 증상으로 따지자면 2011년 한 초가을쯤? 그때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러다가 내가 얼마 못 살겠다 하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방황을 많이 하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그리고 등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접고요. 그리고 김제에 내려와서 한 오랫동안 여기에서 많이 몸수행이라고 좀 해야 하나? 몸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원 강의를 한번 처음에 좀 뜻깊은 장소에서 할까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과 주변 상황 때문에 제가 좀 뜻깊은 장소에서 5차원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김제에 들어와서 저 개인적으로 수행을 나름 그때 했던 이 김제 저수지거든요. 여기가 호수, 이게 무슨 저수지라고 하냐, 하여튼 이게 여기 운동장 옆에 이게 무슨 능제 저수지, 하여튼 여기 저수지 둘레길을 돌고 주변을 많이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높은 산이 없고 언덕배기형 낮은 산밖에 없어서 그냥 거시기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장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한번 하고요. 한번 둘러보면서 갈까요? 장소를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4차원, 1, 2, 3차원을 짧게 한 강의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4차원 강의를 약간 길게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1, 2, 3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5차원 강의와 총체적인 1차, 0차원에서 5차원까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네요. 먼저 이번 강의가 5차원이니까 5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5차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약간 무리라고 해야 하나? 저도 다른 차원 강의는 쉬운데 최고 이게 좀 애매한 게 5차원이에요.
왜냐면 5차원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없다고 봐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있는데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는 천부경이 원래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그 내용을 해석으로 해서는 너무 부적합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차원수 강의를 한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현재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70% 이상의 확증이 있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 말은 네, 약 30%의 부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고지합니다. 그냥 좀 논문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좀 꿈, 희망이 있다면 제 이런 차원수 강의나 이런 마음에 대한 우주, 의식에 대한 영적인 이 강의를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 것이 제 좀 목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안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는 분 좀 있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증명을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에 따른 저작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강의는 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거고 이 강의는 그 누구의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차원 강의는 숫자 중에서 1에서 9란 숫 중에서 제일 가운데 숫자입니다. 가운데란 숫자는 큰 의미가 있죠. 네, 5차원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의 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신이 아니냐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신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그렇습니다. 현 우리 인류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은 5차원 넘어서부터 저는 신으로 봅니다. 물론 그 전도 신의 단계입니다. 그럼 5차원을 왜 중요하냐? 모든 차원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 영혼, 영체들, 그리고 이게 뭐라 하여튼 영체들, 모든 영혼들이 중간에 차원에서 이제 9차원까지 가는데 중간 지점에서 잠깐 거쳐가면서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십니다. 실질적으로 4차원에서 5차원으로 도약하면 6차원으로 뭐 거의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요즘 말로 했으면 잠깐 쉬었다 가는 점이다. 이게 어디 도경에서는 그거를, 불경에도 있나? 그걸 중천이라고 해요. 이게 차원수에 대한 이걸 기존의 종교 이게 잘 정리를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중천이라는 내용을 많이 써요. 왜 중천이냐? 네, 5차원이 제일 이 우주 5차원 투쟁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중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원 존재가 위로 올라가면 5차원에서 잠깐 그냥 쉬어가고 바로 6차원으로 바로 차원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5차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4차원 도약 이꼬로 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6차원으로 바로 도약합니다. 4차원 이과로 6차원 도약. 5차원은 그냥 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제가 5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제가 설명할 게 5차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1차원에서 9차원을 이해를 하면 5차원이 그냥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 오면서 용을 봅니다.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용을 왕,
지도자, 아니면 하늘에는 뭔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자연을 다스리는 존재. 이렇게 보면 마치 뱀 같기도 하고, 이게 위는 좀 못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사슴뿔의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모양과 같은 걸 지금 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 극으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저희 인류가. 그럼 예전에는 인류가 이렇게는 좀 안 생겼는데 좀 약간 하등,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뱀장어나 미꾸라지나 뱀이나 팔다리 갖고 이렇게 저기 기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하기 전에 아주 옛날에 성경에 보면 태초에 저기 현재 인류가 만들어기 전에 뭐 기어다닌 것, 저기 네 발로 기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랍비들이 영적으로 본 내용을 그렇게 썼는데, 그게 옛날에는 최고로 진화된 생명체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에게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이런 인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차원 도약을 할 때 이런 몸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거대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물의 몸도 같이 커져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오히려 몸이 굉장히 작았어요. 현재 우리 인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거인족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자고, 무슨 거인이면 뭐 저기 키가 지금 우리보다 뭐 한 저기 빌딩만한 크기가 돼야 거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류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인류를 하자면 거의 세균보다 더 작은 인류도 있습니다. 우리 몸과 똑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최고 큰 몸은 어지간한 저기 지구만 행성은 아닌데 행성만한 크기의 몸을 가진 거인족 인류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럼 왜 걔네들은 왜 없어졌냐고요? 일종의 그냥 주라기공 같은 실험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천신들이 인류를 진화를 시켜서 형체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몸 크기도 진화를 합니다. 그럼 몸 크기가 무작정 크다고 해서 이게 장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고의 효율적인 진화 유전자와 거기에 맞는 몸 크기를 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구 같은 행성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그럼 인간이 몸이 크면 어떻게 되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단 이게 지구도 중력이 센 행성에 속합니다, 우주에서. 그러면 거인족 같은 그 육중한 무게에 눌려버립니다, 자기. 행성만한, 달만한 인류도 있었어요, 옛날에. 사람 한 명이.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인간의 우월성과 인간이 한 차원, 6차원에서 차원 도약을 하면 가이아가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6차원 설명을 할 건데, 가이아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행성, 위성, 달이나, 쉽게 말하면 달이나 우리 지구 같은 수금주와 천해명 이런 행성들의 몸이 됩니다, 그냥. 우리 몸 주가 이렇게 인류가 몸이 되듯이 차원 도약을 7차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제 환생을 않고 행성 자체가 되는 그걸 가이아라고 하죠. 그럼 그 행성이 파괴될 때까지 그때가 사냐? 이게 좀 인간 몸하고 틀립니다. 인간 몸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기도 한데 틀립니다. 그 행성에 따라서 거기 그걸 갖다가 행성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니 위성혼, 아니면 별혼, 태양혼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해요. 말 그대로 그
행성에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7차원이. 이해가 좀 되실란가요? 그럼 그 행성이 뭐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게 혼이 어떻게 박혀 있잖아요, 몸에. 그럼 행성이 파괴될 때까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성이 원체 오랫동안 저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차원 도약을 하면 이게 행성도 이게 마치 3차원에서 이게 오다면 하등 동물부터 고등 동물로 최종적 인간까지 위로 이렇게 차원을 도약을 하면서 올라오듯이 영혼이 몸을 올라오듯이 행성도 똑같아요. 이게 달보다 겁나게 작은 뭐 직경 1km도 직경 1000m도 안 되는 행성이 있어요. 그런 행성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 태양계는 뭐 목성, 토성이 큰가요? 그런 토성까지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처음에 유성부터 오죠. 큰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게 균이나 세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동물 지렁이나 이제 곤충, 이제 식물 뭐 이렇게 고등동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최고의 하이테크 진화된 현 인류의 몸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똑같아요. 행성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차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6차원까지 좀 해봤는데, 일단 6차원 강의는 그때 제가 자세하게 하고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6차원 존재들이 7차원으로 도약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싶냐? 가이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성만한 거인의 몸을 하면 차원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가설 하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크게 할 수 있게끔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 크게 하면 달보다도 더 큰 거인이 나와요. 근데 부작용이 겁나게 생기죠. 그럼 작게 하면 어떻게냐?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크기로 인류를 축소도 가능해요. 그렇게 실험도 따로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인류가 173cm의 약 평균 키가 그 정도가 됩니다. 왜 173cm를 규격화가 이제 현재 이게 다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몸이 이 1m 73cm라는 몸이 크기가 전투 능력에 최고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거인들이 더 싸우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때는 문명을 사용합니다. 우리 6차원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네, 과학 기술입니다. 일종의 과학 기술도 초능력입니다. 초자연의 능력을 씁니다. 과학 기술로. 그러면 거인처럼 큰 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 작으면 오히려 약하고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류 몸의 크기를 실험을 하다가 우리 현재 인류 크기를 약 1m 73cm 평균 키가 최고 전투력이 강하고 최고 싸움을 쉽게 말하면 전쟁을 제일 잘하는 몸 크기가 이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 현재 인류도 굉장히 거인족에 속해요. 그러면 뭐 코끼리나 걔네들은 뭐냐? 그것도 유전자 조작을 하면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래도 유전자 조작을 하면 송사리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몸을 크게 하면 오히려 인류는 생존의 위협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1m 73이라는 크기가 전투 능력이 제일 뛰어난 몸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1m 73cm 이 몸으로 전쟁을 했을 때 최고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규격화가 1m 약 73cm에 우리는 거인족의 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태균보다 더 작게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사냐고. 그쵸? 어차피 걔네들도 문명의 힘을 쓰면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학 능력을 쓰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균보다 작은 인류가 문명, 과학의 힘을 등에 업고 우리 지구를 그냥 작정하고 멸족시키자고 하면 그냥 저기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상상이 안 되시죠? 예,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 정도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하 70% 이상의 확진이 갔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99.999나 100%를 해야지 않냐.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 제가 미완성 아직 부족한 논문적인 논문적인 이 강의를 듣고 다른 분들이 그거를 더 승계를 해서 연구를 하면 나중에 더 좋은 자료들이 나올 거라는 판단에 이렇게 부족함이 오류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차원까지 어떻게 강의를 또 얼렁뚱땅 해버렸는데, 6차원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음 강의로 하고요. 5차원은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쉬어가고 바로 그냥 4차원 차원 도약하면 5차원 잠깐 거쳤다가 그냥 6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5차원은 이게 중천, 가운데서 잠깐 쉬는 기간이고, 5차원에서 6차원으로 이제 6차원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주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기 개미들이나 지렁이들은 우주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6차원 존재들은 우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원 존재나 3차원 존재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보통 이런 행성이나 학에 내려오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한번 꺾고, 이제 5차원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0차원과 이게 0차원에 대해서 근데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에 대해서 하고, 여기 전체적인 걸 한번 중간에 쉬어가는 차원수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좀 비유를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1차원에서 1차원에서 여기 9차원까지 마치 0차원에서 9차원까지 마치 이게 모래시계로 비유를 하자면, 모래가 한쪽 이게 다 물려 있는 걸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그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게 흐르는 이게 잠깐 이게 거기 통과하는 아주 작은 지점 있죠. 밑으로 이제 축으로 떨어지는 모래. 마치 위에 있는 모래가 0차원과 같고요. 아래에 이제 모래가 떨어지고 조금씩 쌓이는 데가 마치 9차원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나머지 1차원에서 8차원은 뭐냐? 1차원은 8차원은 마치 그 모래시계 가운데에 있는 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간 이게 허리가 쑥 들어가는데 아주 미세한 그 모래가 통과하는 그 지점이 현대 1차원에서 8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이라는 10차원도 있다던데, 그러면 엄밀히 따지자면 10차원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엄밀히 따지면 10차원이 0차원이기도 하고요. 10차원이 10십자를 그리잖아요. 10십자를 그리는 건 모든 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시계 위에 있던 0차원이 밑에 9차원으로 다 통과를 하고, 이제 더 이상 통과하고 이제 필터링 할 모래가 없을 때 그 9차원이 다 합의돼서 그게 10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십자가 짝대기 2개가 합쳐 있죠. 그래서 10차원을 10을 한자를 그렇게 썼고요. 이걸 기독교에서도 유대교라 했나? 유대교에서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로마식 사형 방법이 아니라
유대교식 사형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10차원을 죄인들 할 때 이게 일종의 화두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죽지만 최종적으로 10차원으로 가라 하는 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아마 문화적으로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사형 제도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보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이제 합쳐지는데, 이제 이게 팔랑가비 같이 이렇게 쭉쭉쭉 있죠.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미지 비유가 틀릴 뿐이지, 그 불교에서 곱하기 가지고 이게 뭐냐, 풍차같이 생긴 것도 그것도 모든 차원수가 최종적으로 9차원에서 다 이게 이제 들어오면 합으로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10차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10이 되면 0이 되잖아요. 한 자리가 올라가고 0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도 그의 뭐야, 풍차 모양하는 것도 십자가하고 똑같은 원래예요. 그 비유 방법이 틀릴 뿐이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부터 이거를, 근데 히틀러 이게 나치 당 보면 불교 그거 똑같잖아요. 솔직히 누가 봐도. 근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동양 쪽에서 게르만인족이 인도에 있는 아리아족들의 대이동에 의해서 아리아족들이 게르만족이 이게 뭐 됐다고 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인도에 있던 그런 수행 문화 같은, 이게 그 불교 이게 저기 10차원이 합쳐지는 게 그걸 가져가 가지고 이게 독일에서도 그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거 어디서는 그걸 십자가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독일 그 나치나 그 불교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또 다른 게 비슷한 게 또 몇 개 있어요. 이게 저도 왜 그걸 썼을까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아리아족들이, 인도의 아리아족들이 이동해서 게르만족 이쪽이 독일로 가가지고 게르만족이 뭐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것과 문화 관습적인 게 같이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사람을 이주가 하면서. 그때 그런 게 아마 뿌리가 박혀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약간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는 장담 못 드립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제 뭐가 있냐? 이게 전체적인 그냥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 모래시계 제일 윗부분에 모래 떠지는 부분이 0차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 모래시계 바닥으로 떠진 게 9차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때,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10자 모든 게 합쳐지는 게 한자가 이제 이게 10자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딱 합쳐진다 해서 10자. 그래서 원래 원래 우주의 본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게 이 현상계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1차원에서 9차원까지는 다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럼 0차원이 2고 밑에 10차원이 뭐 그것도 맞긴 한데 9차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차원으로 모래시계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0차원에 99.9999 하고 다음날 한 달 후에도 99999 뭐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실란가요? 한 달 후에도 9999. 지금 0차원이 상태가 99점 필터링이 안 된 모래 위에 0차원이 99.99하고 내년까지도 9999 하면 끝날란가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란가요? 네,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냐? 그 모래시계 위에서 밑으로 가는 아주 가느드란 신락 같은 그 모래가 지나가는 그 지점에 우리 대부분의 인류는 지금 6차원, 지금 뭐 여기서 차원 도약한 보신 분 7차원, 그리고 여기 생물체들은 3차원,
여기 물질은 이제 2차원, 여기 이런 저기 돌이나 뭐 흙 이런 거 2차원으로 지금 다들 지금 이게 그 아주 가느다란 사이에 다 끼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차원이 높으니까 6차원 존재들이 아무래도 좀 높은 데 있죠. 그래서 모든 우주를 다 우리가 다스리죠. 저기를 갈까? 보통 6차원 존재도 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왕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부분 6차원이에요. 4차원은 뭐든, 4차원은 이게 귀신처럼 차원 도약이 되게 될 수는 있는데, 잠깐 있고, 그런 영적인 능력, 지혜, 우리가 쓰는 지혜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4차원 존재들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도 6차원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0차원은 양자 물리학자들 말하는 초기 빅뱅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 시공 자체가 없는 그 상태가 0차원입니다. 그럼 0차원도 지금 우리 우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0차원이 어디 있나? 이미 아까 말했지만 이 우주는 99.9999 계속 내적까지 99도 다 0차원들이 이게 더 아직 필터링이 안 된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상계는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계는 다 허상입니다. 그림자라고 많이 이제 하죠. 그냥 홀로그램. 우리가 마치 가상 컴퓨터 게임을 하면 그 컴퓨터 게임은 실제와 같잖아요. 하지만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왜? 홀로그램이에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냥. 뭐 그림자라고도 비유를 하죠. 근데 현대 용어로는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란 게 지금 있냐? 지금도 없어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원래 우주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게 있다고 이제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근데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5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차원, 2차원, 3차원의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